안녕하십니까. 신큐베이션 14기 버냉키 투방에서 닉네임 현명한 영애시로 활동하고 있는 이영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저는 독서를 생각하면 책 읽으면 아주 좋지. 근데 지금 내가 너무 바쁜데 책 읽을 시간이 없고 나중에 시간 나면 책을 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합리화시켜가면서 그렇게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는 항상 바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남편과 아들 둘, 남자 셋 케어하면서 집안일 바쁘게 했었고, 주말이면 주말 농장에 남편 따라다니면서 농사를 지었고, 또 회사 가서는 하루 200통이 넘는 전화를 받아가면서 하루 일과를 그렇게 보내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아무것도 못하고 피곤해서 그냥 잠을 자는 게 저희 하루 일과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머릿속에 질문 하나가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나 이영애로서의 삶은 자식으로서, 또 아내로서, 엄마로서, 직장인으로서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삶의 전부인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순수하게 뭔가를 해본 경험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건 뭘까? 또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뭘까? 고민을 해봤지만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미루던 책을 나중에 시간 나면 읽어야지 했던 그 책을 잡게 됩니다. 혼자 독서를 시작했지만 꾸준함의 한계를 느끼고 좀 더 나은 독서법이 없을까 생각하고 찾다가 스터디언을 알게 되었고, 고 작가님과 신 박사님의 영상을 보면서 신큐베이션 14기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선정 도서 5권을 보면서 저는 독서 임계점을 돌파해 봐야겠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 마음가짐 자체가 달랐고 또 애착이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저 지인들과 동료와 가족들에게 저희 신큐베이션을 알렸습니다. 나 지금부터 일처럼 책을 읽을 것이고 숙제처럼 책을 읽을 것이고 밥 먹듯이 책을 읽을 거니까 이영애가 갑자기 변했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선언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바쁜 하루 일과 속에서 독서 시간을 뽑아낸다는 것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다들 목표를 정하겠지만 그 결과는 어떠한가요? 제가 굳은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사흘을 넘기지 못하고 그냥 스톱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신큐베이션을 통해서 그 의지를 장착하고 싶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첫 스타트에는 의지가 필요한데 그 의지가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면 뭐든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독서 습관을 만들고 또 독서 루틴을 만들면서 저는 독서를 취미로 갖고 싶었습니다. 7월 3일부터 10월 8일 안에 5권의 책을 완독하고 서평 쓰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해야 했었는데, 이 시기에 저희 회사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못볼트, 반생, 프레타이 등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쓰이는 철 자재를 생산하고 수입해서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이 속에서 저는 영업부 과장으로서 거래처 관리를 했었고, 또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들 생산 관리 업무까지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 불황을 맞으면서 타 지역에 있는 지점 하나가 본사로 통합이 되면서 그 지점 일까지 저에게 다 덤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국에 있는 거래처를 관리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또 7월 말일쯤에 제가 코로나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자가격리가 자율이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바쁘다고 출근을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근무를 하면서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아가면서 또 회사에서 복귀하고 또 일을 하고 그렇게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 책은 읽어야 되겠고 이제 독서 시간이 문제인데 저는 책을 읽기 위해서 1시간 일찍 출근을 합니다. 1시간 일찍이면 6시 40분쯤에 회사에 도착을 하고 또 근무 시간 전까지 1시간 정도의 독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고, 점심시간에 직원들과 수다 떨고 쉴 때 저는 책을 펼쳤고, 그 외 틈새 시간에 5분에서 10분도 놓치지 않고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고 야근하지 않고 정시 퇴근하기 위해서 전력 질주하면서 계속 일에만 몰입했습니다. 그렇게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운동하러 갑니다. 운동을 하고 집에 들어가서 잠들기 전까지 또 1시간 정도의 독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남편과 아들은 스스로 저녁을 해결해 주었고 집안일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를 확보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저는 유연함의 힘, 고통의 비밀, 템플 그랜딘의 비주얼 싱킹 떨립니다. 대한민국 돈의 역사 4권의 책을 완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벤 버냉키의 21세기 통화정책, 이 책은 정말 보면서 너무 두껍고 무거워서 회사에 들고 가서 읽을 수도 없고 저에겐 진짜 글자만 보고 읽어 내려가기도 버거운 책이었습니다. 절대 저 혼자였으면 사보지도 못했을 600페이지가 넘는 벽돌책. 이거는 정말 단 한 번도 저는 600페이지가 넘는 책을 도전해 본 적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크게 심호흡하고 완주를 하기 위해서 또 시간을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빡빡한 하루 일과 속에서 2시간에서 3시간을 겨우 확보해서 4권의 책을 읽었는데 벤 버냉키의 21세기 통화정책을 위해서 또 다른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완주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잠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대신 밤에 취침 시간은 밤 9시에서 10시로 정해놓고 하루 수면 시간을 6시간에서 7시간을 철저하게 확보했습니다. 새벽 6시 40분에 출근하면서 또 더 이른 새벽에 독서를 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저에게 큰 변화였습니다. 완주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으니까 방법이 보이고 방법이 보이니까 그냥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벽 4시에서 5시까지 또 1시간의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새벽 3시 58분에 알람을 듣고 눈을 뜨면 먼저 찬물에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준비해서 또 독서에 몰입합니다. 이 시간에는 벤 버냉키의 21세기 통화정책만 읽었습니다. 독서는 저자와 독자와의 대화라고 하지요. 저에게 있어서 벤 버냉키의 21세기 통화정책은 굉장히 수준 높은 분과의 대화와도 같았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바로 검색해가면서 필기해가고 순차적으로 그렇게 필기해가면서 거북이처럼 더딘 독서를 했습니다. 벤 버냉키 21세기 통화정책을 읽고 책 속의 모든 내용을 제가 이해하고 소화시키지는 못했지만 학생이 된 마음으로 교과서 공부하듯이 힘겹게 일회독한 결과 제 귀가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영어가 들리는 것처럼 경제 용어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 연준 파월 의장의 연설을 찾아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미국 주식을 사고 팔 때도 그냥 사고 싶을 때 사고 팔고 싶을 때 팔았는데 환율을 지금은 환율까지 체크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벤 버냉키의 21세기 통화정책을 읽으면서 저희 관심 분야의 경제 파트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제독 할 땐 몰라보게 발전된 저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완주는 시간 통제를 통해 만들어낸 틈새 시간과 새벽 4시가 만들어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운동은 몸의 근육을 만들지만 좋은 독서는 생각의 근육을 만든다고 합니다. 싱큐베이션에서의 독서 활동은 저에게 생각의 근육을 키울 수 있는 멋진 기회가 되었습니다. 도전의 폭도 넓어졌고 책의 두께에 기죽지 않게 되었고 또 시간 통제를 통해서 없을 것 같았던 시간도 만들어냄으로써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젠 독서를 위한 굳은 의지가 굳이 필요하지 않아도 몸에 박힌 굳은 살처럼 새벽 4시의 기적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싱큐베이션 14기 버냉키 2강의 모든 식구들과 함께 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던 저희 작은 성공 앞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